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 최고 병원 중에 하나인 UCLA 로널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오늘까지 2명이 숨졌고 179명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철저한 관리 책임을 묻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단계는 아니다. UCLA 병원 측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생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And we've implemented a whole new sterilization process that's much more stringent than what the manufacturer had originally given us based on FDA standards. LA 보건당국은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태가 공중보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병원 측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And it's an important message to people that demanding an antibiotic when it is not needed can induce these resistant organisms and lead to the spread of this problem.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즉 슈퍼박테리아로 알려진 CRE는 일반 항생제로 살균이 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이 세균이 살아있는 특수 내시경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특수 내시경의 단점은 일반 내시경과는 달리 위생 관리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difficulties in cleaning these types of ERCP endoscopes and currently engaged in efforts to try and figure out how to address this complicated problem. 하지만 지난달 시애틀에서도 특수 내시경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 즉 CRC 환자가 발생, 11명이나 목숨을 잃은 전례가 있어 미국 의료계에 대한 관리 책임 비난과 환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3월 LA시 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각 4지구와 제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두 한인 후보들의 선거전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겠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14명과 3명. 각각 데이빗 류 후보와 그레이스 유 후보가 상대하고 있는 경쟁 후보자 수입니다. 데이빗 류 후보가 출마한 4지구는 현직 의원의 임기 만료로 과반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한인 투표만 제대로 이뤄져도 1등이 가능하지만 반면 그만큼 적은 표차로 결선 진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지구가 한인 투표가 두 번째로 제일 많습니다. 50%만 나온다면은 한인 투표로만 이길 수 있어요. 반면 그레이스 유 후보는 현직 시의장과의 힘겨운 대결 구도입니다. 상대적인 열세로 일단 허브에 쓴 현 시의원의 과반 득표를 막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흑인 의사 출신인 딜레이니 스미스 후보가 어느 정도 흑인 유권자표를 나눠 가질 경우 웨슨 시의원의 과반 득표를 막고 결선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LA시에서는 우리 한인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당선을 되었고. 선거 모금 방법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빗 류 후보는 지난해부터 일찌감치 선거 캠프를 차리고 자금 확보에 나선 결과 한때 선거 자금 모금에서 14명의 후보 중 1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부에서 간접 후원금을 확보한 타 후보들에 밀려 지금은 3위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뒤늦게 출마를 결정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1000명의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내며 다른 후보들보다 많은 1대3 매칭 자금을 선거구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각각 정치 보좌관으로 또 커뮤니티 활동가로 분야는 다르지만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며 역대 한인 출마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 정치인들과 유력 인사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점은 두 후보 모두 비슷합니다. 한미민주당협회도 지난 수요일 이들 두 한인 후보들의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남은 기간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Have had people who have never voted for 30 years come out and say, Grace, I'm voting for you. Everyone's like, David, you raised the most money. You're doing so well. Yes, we were. We were doing well. I'm running third. Right now, both Grace and I are poised to lose unless you guys step up. 이제 남은 열흘,
같지만 다른 두 후보의 선거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계속된 눈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미 동부 지역이 이번엔 기록적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근교 공항은 12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요. 강과 호수는 물론이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었습니다. 폭포는 거대한 얼음 기둥들 사이로 힘겹게 물길을 내고 있습니다. It was like a wall of ice with lots of stalactites. There were a few stalactites and stalagmites made of ice, you know, like icicles. So it was cool. 항구 앞 바다까지 얼었습니다. 해안경비정은 배가 정박할 길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얼음을 깹니다. 커다란 호수들, 강들이 여기저기서 어는 등 북극에서 불어온 찬바람으로 미 동부 지역이 기록적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의 레이건 공항은 120년 만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북동부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 15도에서 20도에 수십 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일부 지역은 영하 30도 가까이, 미네소타는 한때 영하 40도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은 것은 물론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수도관이 동파됐습니다. We get our water lines in service quickly, and then we have to keep them in service because once we turn them off, they freeze up quickly. 이번 주 초까지 수차례 눈폭풍이 찾아왔던 보스턴 등은 뒤이어 한파가 닥치면서 쌓인 눈으로 인한 지붕 붕괴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에서는 빙판길에서 스쿨버스 3대가 추돌해 16명의 어린이가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뉴욕이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 그리고 검찰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렌트비를 올리기 위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에서는 렌트 인상을 위해 저소득층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I want to really emphasize what the Attorney General said. He is willing to bring criminal charges to stop the harassment of tenants, to stop tenants from being illegally displaced. 주정부와 시정부, 검찰은 저소득층 세입자 피해 방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렌트 규제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할 의도로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행위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This task force represents a systemic reform that will ensure the sharing of information, that will encourage others to come forward and tenants come forward. And also, ladies and gentlemen, let me emphasize, good landlords sometimes come forward and good contractors sometimes come forward to report this misconduct. 뉴욕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는 렌트 규제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렌트 규제를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인상폭과 달리 건물주가 임의대로 렌트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퇴거 후 내부 수리를 한 뒤 높은 렌트비를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일부 건물주들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제프 부시가 자신의 외교 전략을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희생도 컸지만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이 탄생하게 됐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성공 스토리라고 밝혔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선거 판도는 일단 민주당 힐러리와 공화당 제프 부시의 2강 구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제프 부시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신의 외교 전략을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 외교가 거둔 한국에서의 성공을 예로 들었습니다. Our commitment to Korea will bear fruit for generations. In Dr. Lee's work, the lives he's saved and the potential of millions like him all over the world. 미국이 자유를 중시하며 한국 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바이러스 퇴치에 크게 공헌한 이호황 박사 같은 한국인의 탄생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제프 부시는 6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과 북한의 현재 실상은 극명하게 대비된다면서 한국을 방어하면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자유를 지킨 한국인들에게 전쟁이 무승부로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잽 부시의 한국 성공 스토리 발언은 아시아 중시 정책의 창안자인 힐러리에 맞대응하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중동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와 교전 중인 미군이 이례적으로 향후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IS가 수도로 자처하는 모술 탈환을 위해서 올 상반기에 이라크군 등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바그다드에 이어 두 번째 최대 도시인 이라크 북부 지역 모술은 각종 유적과 함께 석유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모술을 장악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곳을 수도로 삼아 이슬람 국가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 모술 탈환을 위해 미국 주도의 대규모 군사작전이 오는 4, 5월쯤 단행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모술 탈환 작전에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군 등 병력 2만 5천여 명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등 국제사회 연합군도 공습으로 이들을 지원합니다. 이에 맞설 모술 주둔 IS 병력은 1, 2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e would anticipate that with this advanced training, with new equipment, and with the strong support of coalition military air power, that on the battlefield performance of the Iraqi security forces will be enhanced. 미군의 이례적인 작전 계획 공표를 놓고 분석이 분분합니다. IS에 대한 심리전이다. 모술 주민들의 피난을 도와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과 일부 언론들은 작전 계획 공개가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산업혁명의 나라인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 이후에 깊은 침체에 빠졌는데요. 그렇던 영국 자동차 산업이 최근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김덕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한 최고급 차량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추락을 거듭하다 최근 판매량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New research and development facilities, which will again include the need for extra people. So yes, certainly expansion is top of our priorities. 영국 자동차 산업은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지난 2009년 생산량이 10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그 뒤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150만 대를 넘었고 2년 뒤에는 2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과 투자 유치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수출국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핵심 전략입니다. 기존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연합과 러시아 외에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했고 전체 수출 차량 가운데 고급차 비중을 40%까지 높였습니다. Well, the UK has a terrific reputation internationally and in China for producing premium car models. 중국의 큰 손을 겨냥한 고급차 개발이 주요했던 겁니다. 한때 영국을 대표하는 고급차들을 외국 회사에 줄줄이 매각하면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던 영국 자동차 산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